안녕하세요. 골목책방입니다. 골목책방의 역사 이야기 조선 제1대왕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잡은 이성계는 신진사대부를 중용하고 경제와 이재에 밝았던 조준 등과 함께 기득권 세력의 사전을 개혁하는 등 문벌귀족,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벌귀족은 고려 초기의 지배 계층으로 주로 지방호족 또는 개국 공신이었으며 이들은 음서제도 등을 통해 대대로 관직을 이어나갔습니다. 권문세족은 13세기 원의 내정간섭기에 성장해 고려의 무인정권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해지자 수많은 토지와 부를 축척하며 고려 후기에 지배계층이 됩니다. 한편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권력층으로 등장한 이들 신진사대부들도 이성계의 세력이 막강해지자 이성계를 앞세워 세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급진개혁파와 낡은 고려를 개혁하되 유지하고자 하는 온건개혁파로 나뉘는데 각각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도전과 정몽주를 들 수 있습니다. 1392년 공양왕 4년 이성계가 사냥 중 낙마하며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이성계는 한동안 요양을 위한 칩거에 들어가는데 이때를 틈타 정몽주는 역성혁명을 계획하던 정도전, 조준 등 이성계의 핵심 측근을 탄핵하고 유배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이 회복되지 않았던 이성계는 이에 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들 방원을 시켜 정몽주를 만나 자신과 함께 하도록 권유해 합니다. 이때 이방원과 정몽주 사이에 있었던 만남은 유명한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대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 시조는 이방원이 세왕조에 대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는 하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지키겠다는 뜻을 이렇게 단심가로 표현합니다. 결국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그의 소화를 시켜 선주교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참고로 선주교는 북한의 국보로 현재 개성에 위치해 있으며 백범일지에 따르면 김구 선생이 방문한 1947년까지도 다리 위에 핏자국과 같은 붉은 얼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성계는 정몽주의 죽음에 대해 이방원을 크게 질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이성계로서는 세왕조를 위해서라도 온건개혁파를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영향인지 이성계는 왕위 계승에 있어 세왕조를 여는데 가장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방원을 배제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고륙상전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몽주의 죽음을 계기로 이성계를 지지하는 급진개혁파들이 정계에 속속 복귀하게 되고 온건개혁파들은 척결당하게 됩니다. 1392년에는 정도전, 백응령, 조준 등이 공양왕을 폐위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이성계는 이를 거절하다가 계속된 간청에 따라 공양왕으로부터 선의를 받는 형식으로 1392년 음력 7월 새로운 왕조를 개국합니다. 민심의 동요 등을 고려하여 한동안 국호를 고려로 유지하고 법제 역시 고려의 예를 따르다가 1393년 음력 2월에 이르러 조선으로 국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한편 세왕조의 국호가 비자주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습니다. 국호의 변경 과정에서 세왕조가 제시한 화령과 조선이라는 두 이름 중 하나를 명나라가 결정토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명나라의 홍무제가 세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성계를 권지 고려 국사라 칭하는 등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호의 결정을 위임하는 형태로 세왕조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는 민심을 새롭게 하고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백성의 생활이 큰 역사로 피폐해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천도를 결심합니다. 역성혁명으로 세왕조가 들어선 만큼 고려의 자치가 여전한 개경에서 세왕조를 잇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도읍은 계룡산 등 다양한 곳이 거론되다가 무학대사, 정도전 등과 함께 한양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1394년 천도하고 1395년 한양을 한성부로 개칭합니다. 정도전은 도성축조의 총책임을 맡아 1396년 한양의 성곽을 완성하게 됩니다. 새 공궐터 선정과 관련한 야사에서는 무학대사가 고려의 남경, 즉 한양 일대를 둘러보다가 지금의 종로 필운동 일대를 공궐터로 삼으려 했는데 소를 타고 가던 한 노인이 소를 나무라며 미련하기가 무학 같아서 바른 길을 버리고 굽은 길을 찾아간다 라고 말하자 이를 들은 무학이 노인에게 도움을 간청하여 지금의 북악산 아래 경복궁터를 공궐터로 삼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태조는 낡은 고려를 버리고 쇠왕조를 개국하여 왕권을 다지고 국가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조선 경국전을 통해 조선 왕조의 건국이념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2호 예병 형공의 육전으로 구성된 조선 최초의 성문법전인 경제육전을 편찬하는 등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왕자의 난과 태조의 태위 그리고 말년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조에게는 정비인 신의 왕후 한씨와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가 있었는데 왕위 계승을 위해 자신이 아끼던 계비 신덕왕후의 소생 중 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에 개국공신이며 정비 신의 왕후의 5번째 아들 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과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왕자들을 살해합니다. 당시 정도전과는 자신을 변방으로 보내려 했던 점과 방석을 세자로 세운 일 등으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몹시 상심한 태조는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방과는 훗날 조선의 제2대왕 정종이 됩니다. 사실 이는 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둘째형 방과에게 세자 자리를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언제든 자신이 왕이 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방원의 세력은 더욱 커져갔고 정종은 방원에게서 양위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태조의 넷째 아들인 방관이 왕위 계승을 위한 난을 일으키는데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이복 형제 간 왕위 다툼이라면 2차 왕자의 난은 동복 형제 간 왕위 다툼이었습니다. 결국 방원이 이를 제압하고 정종은 즉위 2년 만에 아우 방원에게 양위를 하게 됩니다. 이가 곧 조선의 제3대왕 태종입니다. 한편 1400년 태종이 즉위하자 1402년 태조 이성계는 함경도로가 집거를 하게 되는데 태종이 차사들을 보내 돌아올 것을 권유하자 그때마다 활에 맞아 죽어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함흥차사입니다. 물론 실제와는 다른 이야기로 차사로 간 자 중에 죽거나 돌아오지 못한 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방원에 대한 태조의 원망이 컸음이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무학대사의 권유로 한양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연부를 하고 불경을 읽으며 조용하게 살았다고 하고 창덕궁에서 1408년 74세로 승하합니다. 한편 태조 이성계는 죽기 전 계비인 신덕왕후 곁에 묻히고자 했으나 정비 신의 왕후의 아들이었던 태종은 신덕왕후의 묘를 도성 밖으로 이장하고 봉분도 깎아버렸으며 황후가 아닌 후궁으로 격하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태조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덕왕후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까지 정치적 조언자로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성계와의 첫 만남은 고려 태조 왕건과 장하왕후의 만남에 관한 설화와 상당히 유사한데 목이 마른 이성계가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물을 좀 떠달라고 하자 바가지로 뜬 물에 버들잎을 띄워 급히 먹지 못하겠다는 설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아마 태조 왕건의 일화가 구전되어 오다 태조 이성계와 연결되어 합쳐진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조선의 제1대왕인 태조 이성계는 전장에서 백전백승이었고 세왕조를 주창하며 조선을 건국하였으나 왕위계승 과정에서 고륙상잔을 겪으며 그 누구보다 인생과 권력의 덧없음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골목책방의 역사 이야기 조선 제1대왕 태조 이성계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제2대왕 정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